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미라클 모닝 독서는 온전한 나로 살기 위한 정체성의 심리학입니다. 21세기 북스에서 나왔고요. 박선웅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가 지었는데요. 이 교수님은 온전한 나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 이분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 나가 진짜 누구인지, who am I에 대한 답을 잘 찾아서 그 과정이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완전히 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 번쯤은 이분이 어떤 길을 가시면서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고 싶은지, 인생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찾는데 좀 이바지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자존감, 나도 몰랐던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책인데, 일반적인 책들하고 좀 달랐던 것은 이분의 생각을 잘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 껍데기 안에 감춰진 자신의 알맹이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페르소나라는 그 융이 말한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나와 함께 맞이하는 이 새벽에 있으면 진짜 나가 나와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하고 있을 때는 진짜 나가 보이기 때문에 그 사회적인 가면이 없어지죠. 그래서 가정이나 가까운 친구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진짜 나를 잘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정체성을 찾는데 껍데기 안에 갖춰준 자신의 알맹인데 그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페르소나로 살기 때문에 진짜 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없기 때문에 공허해요. 공허. 진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남이 뭐라고 해도 자기 자신답게 살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합니다. 사람들은 이 껍데기만 보고 외모, 그 사람이 뭘 입고 다니는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키는 몇인지, 얼굴에 화장은 뭘 하는지, 무슨 제품을 쓰는지, 명품을 걸치는지, 이러한 그건 전부 다 겉껍질이고 나중에 죽을 때 전부 다 태워야 하는, 화장해야 되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껍질입니다. 진정한 건 의식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진짜 나, 의식. 그 알맹이를 지키기 위해서 껍데기가 있는 것이지 껍데기를 걸어놓기 위해서 알맹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진짜 내가 먼저 있고 그 알맹이는 그 안에 있는 나를 지키기 위해, 보호하기 위한 잠시 빌려 쓴 것뿐이고, 이 진짜 의식이 영원히 함께 다니죠. 좋은 삶을 살기 위해 학교나 직장을 다니는 것이지 명문대학교에 합격하기 위해서, 대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 목적만을 달려서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행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목적만 달성하고 나면 그 과정 속에서 하지 못했던 모든 놀이를 다 하게 됩니다. 공부도 안 하고 책도 안 보고 그냥 잠을 못 잤으면 잠만 많이 자게 되고, 그래서 어떤 우리가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치 있는 일,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비전이 있지 않으면, 의도가 있지 않으면 왜 이렇게 사는 방향성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알맹이를 찾는 방법을 좀 엉뚱하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엉뚱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책에서 많이 다뤘던 얘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책이라고 그렇게 특별한 내용은 제가 확실히 봤을 때는 그렇게 일반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요즘엔 소확행을 얘기를 하는데,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이것도 좋죠. 왜냐면 우리가 공짜로 살 수 있는 행복, 하늘을 본다든지 자연에서 비를 맞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 공기로 숨을 쉴 수 있다든지, 이것이 정말로 소소한 행복이다. 왜냐면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숨이 가장 소소한 게 아니라 가장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진짜 행복이 어디 있는지 나중에 알게 돼요. 그 삶의 끝에서. 그래서 미세먼지 없는 한없이 맑은 하늘을 보는 것만으로도 실은 행복할 수 있다. 요즘은 지금의 그 상황은 모든 지구가 다 정화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도 숨을 쉴 수 있다고, 아주 아름다운 하늘,
황사, 미세먼지 하나도 없는 하늘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일을 하시다가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날씨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가 원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판사라는 명함을 얻기 위해서 정의를 구현하고 뭔가 약자를 위해서 대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판사라는 명함, 이름, 이런 뭐 사회적인 지위, 명예 이런 것은 결국에는 다 태워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진짜 나를 알기 위한 가짜 페르소나, 그러니까 그림자가 아니라 가면을 벗어든 그 모습인데 그 가면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배처럼 밖에서 하고 다닐 수 없으니까 가면은 필요하긴 한데 그 가면이 크면 클수록 그림자가 더 커져요. 그래서 혼자 있거나 이렇게 할 때 밖에서는 막 웃고 있지만 굉장히 어두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왜냐하면 남하고 비교하고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판사가 되는 것이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스스로를 정의롭게 하는 것, 그리고 환경보호를 위해서 친환경적인 활동을 하는 것,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무슨 운이 영향을 미치겠는가. 이런 건 운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운을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운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남이 모르게 하는 선행들이 진짜 운입니다.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가 잘못했다면 바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강자에겐 강하고 약자에겐 약한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많을 때 그 사회는 엄청나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 내가 나의 인생을 관통하는 주제를 찾는 것, 인생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로 살아가는 의미가 뭘까? 가치가 뭘까? 나는 누구일까? 계속 질문하셔야 합니다. 삶에는 자기 자신이 부여하는 의미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남이 부여하는 의미는 껍데기입니다. 전부 다 필요 없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지금 이렇게 사소하게 뭔가를 하는 행위가 사회 전체에 지구 전체에 큰 일이 된다고 의식하시면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빅터 프랭클 얘기하죠. 이 사람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완전 극한의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은 그 의미를 찾았죠. 의미, 로고, 어떤 의미를 찾아서 현재 어떤 판이 벌어지는지를 고려하지 않은 절묘한 수란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은 인정하되 자기 자신이 내면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잠재의식이 바뀌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맹목적으로 존재하는 삶의 의미란 존재하지 않는다. 맹목적으로 믿는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어떤 독재나 한 권력자가 모든 사람들을 다 자신의 어떤 의지로 조종하고 꼭두각시처럼 인형처럼 이렇게 조종하는 인형놀이에 이렇게 줄을 잡아다니는 것처럼 조정하는 그러한 그 펜듈럼에 전부 다 속한 사람입니다. 로고테라피라고 해서 프랭클이 이런 엄청난 의미를 자기 안에 가지고 있었으니까 절대 죽음의 수용소에도 그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는 거죠. 로고테라피. 자기 자신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인생의 why를 계속 찾으십시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만약에 직장에 다니는데 행복하지 않으면 그 일에 대해서 한번 명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를 평생 했을 때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행복하지 않다. 끝이 행복하지 않다. 그럼 지금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꿈을 위해서 다른 일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플랭클은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을 3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것이다. 요금 거리에서 신기하게도 바퀴가 2개 달린 채 균형을 유지하는 1인용 이동수단을 타고 다니는 사람 요즘 많죠. 그 원제가 세그웨이를 발명한 딘 카멘은 테드에서 몇 차례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나는 그 중에서 2009년에 발명된 뒤 감정이라는 강연을
좋아한다. 이 강연에서 카멘은 전쟁에서 팔을 잃은 젊은이들을 위해 로봇팔을 만들게 된 과정을 그렇지 않아도 자기 사업으로 바쁜 자신이 왜 시간을 쪼개서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내내 그의 목소리와 눈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카멘이 로봇 팔을 만드는 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말을 대놓고 하진 않지만 그의 눈물과 목소리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있다. 분명히 가족 중이나 이 주변의 친구들 사이에서 중에서 팔이 없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그 가족의 그 아픈 팔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 만들어서 그것에 몰입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해서 이야기를 만들면 그것이 진짜 나가 됩니다. 그래서 연구에 참여했던 김도연은 고등학교 때부터 세상을 좀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더 나은 세상이란 어떤 세상인지 또 어떤 세상을 그릴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때 두 번째 교육 실습을 하면서 구체적인 상을 그려볼 수 있었다. 그가 교육 실습을 나간 서울 어느 동네에는 경제적인 여건은 상당히 좋지 않았다. 절반 정도 되는 아이들이 편부모 밑에 살았고 몇몇 아이들은 부모가 사업에 실패해 도망치던 데 그곳으로 이사 왔다. 어떤 아이는 할아버지,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두 분 모두 암 환자였다.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 당연히 표정이 어두울 거라고 짐작했으나 아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밝은 모습으로 교생들을 맞이했다. 교육과정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학교에 끌려나간 교생들이 그 아이들에게는 반가운 손님이고 친구였으며 자신들의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김도연을 비롯한 고생들에게 담임선생님과는 나누지 못한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고는 집에 가기로 했다. 이렇게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 자신의 이야기를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김도윤은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자신의 막연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깨달았다.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들에게 물질적이든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사가 된다면 이 또한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별것 아닌 자신이지만 누군가의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전환점을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오늘도 김도윤을 하여금 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게 한다. 저도 교생 실습을 할 때 고등학교 선생으로 있었지만 교생 실습을 할 때 그 담임반 선생님께서 저에게 편지를 마지막에 썼는데 정말 훌륭한 교사가 되실 거라는 아직까지 교사로 진로를 결정하지 않았을 때 그 선생님이 쓰신 편지, 그러니까 내 교생 선생님, 교생 담당 반에 그곳에 선생님이 엄남미 교생은 엄청나게 훌륭한 교사가 될 거라고 교사가 되어서 만나자고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그 편지의 내용이 기억되었고 그 학교를 가게 되었고 그 학교에 제가 중학교 3년 동안 영어 선생님을 정말로 스승으로 존경했는데 그분은 정말로 스승이었어요. 그런 스승을 만난 거가 완전히 행운이었는데 사명, 왜 내가 학생들을 가르쳐야지 하는 그 사명, 드문 스승이에요. 그런 분을 3년 동안 제가 어떤 교류는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그분을 봐서 영어를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해서 꼭 거창할 필요가 없다. 나 같은 교수는 좋은 학생을 길러냄으로써, 요리사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일과 삶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먹고 살아야 해서 사람들의 머리를 자른다는 미용사와 사람들에게 멋지고 예쁜 모습을 찾아주고 싶다는 미용사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전혀 다른 삶을 살 것이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 미션, 자기의 비전,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이런 왜가 Y가 없으면 의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치도 창조되지 않고요.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나, 진짜 나, 온전한 나. 그러니까 이 겉껍질에 있는 이 진짜 여기 센터에 있는 이 나가 누구인지 요 나, 이 겉껍질을 다 벗겨봤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옷을 다 벗겨놓고 수천 명의 사람을 다 모아놓고 면접을 보면 솔직히 아무것도 볼 것이 없고 그 사람의 생각, 의식 이것만으로도
이제 구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입니다. 정체성. 지금까지 내 안에 나는 없었다. 이렇게 공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일반적인 책하고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자존감 수업이나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한데, 저 고려대학교 박선웅 교류대 심리학과 교수를 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면 책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